당신 진짜 연금 도둑이네요. 저는 수저를 놓았습니다. 부대찌개가 끓는 소리가 주방을 가득 채웠어요. 아내 순이의 말은 화살처럼 날아와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공무원으로 35년 일한 사람에게 도둑이라니요. 정년 후 넉 달째입니다. 시계는 여전히 새벽 5시 30분에 저를 깨웠어요. 커피를 내리고 신문을 펼치고 발톱을 깎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의 주인은 제가 아니었어요. 순이는 매일 아침 나갔습니다. 요가, 돌아와서는 먼지부터 확인했어요. 이게 정리한 거예요? 세탁기는 왜 이렇게 돌려놨어요? 저는 천천히 배웠습니다. 걸레질할 때 무릎을 구부리면 허리가 아프지 않다는 것을, 세제를 적게 쓰면 헹굼이 쉽다는 것을, 시장 갈 때는 메모지를 봐야 한다는 것을. 배워도 인정은 없었습니다. 오늘은 가족 모임이었어요. 아들 부부와 손자 민준이 왔습니다. 순이가 그릇을 놓으며 웃었어요. 애들아, 너희 아빠 요즘 뭐 하는지 알아? 하루 종일 집에 붙어 계셔. 웃음소리가 멈췄습니다. 민준이 물었어요. 할아버지, 회사 그만뒀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올라온 건 분노였어요. 설거지 후 발코니에 나섰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차갑게 번졌어요. 아래쪽에서 오토바이 경적이 울렸습니다. 귀에 울리는 말. 도둑. 서랍장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숫자들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많지도 적지도 않았어요. 혼자 산다면 보증금, 월세, 공과금, 식비. 빨간 펜으로 더하고 빼기를 했습니다. 숫자는 정직했어요. 힘들지만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순이가 쇼핑백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취미 같은 거 찾아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보여요. 나도 같이 나갈까? 남자들끼리 모이세요. 저희 끼면 분위기 깨져요. 그리고 돈 쓰는 취미는 하지 마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에서 무언가 싹트기 시작했어요. 존경 없는 집에서 늙어간다는 것은 서서히 죽어가는 일이라는 것을. 밤에 천장을 보며 깊게 호흡했습니다. 내일 법무사 사무소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감정이 따뜻해졌다가 차가워졌다가 마침내 평온해졌습니다. 골목 중고시장이 열렸습니다. 줄에 매달린 옷가지들, 상자 속 그릇과 도구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무심코 둘러보다가 반짝이는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리코더였어요. 표면이 벗겨지고 악보 스티커가 절반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얼마죠? 3,000원이요. 장사꾼이 시큰둥하게 답했어요. 손에 들자 플라스틱의 매끄러운 감촉이 맥박과 함께 전해졌습니다. 입에 대고 바람을 넣었어요. 쉰 목소리 같은 음이 났습니다. 부서진 벽돌 같은 소리였어요. 아저씨, 그거 제대로 안 나와요. 아이가 가지고 놀다 버린 거래요. 저는 리코더를 내려놨다가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하찮았어요. 그런데 하찮다는 것은 부담 없다는 뜻이고 부담 없는 것은 자유롭다는 뜻이었습니다. 3,000원을 건네고 돌아섰어요. 집에서 주방 세제로 표면을 닦았습니다. 물기를 제거하고 선풍기로 말렸어요. 인터넷에서 리코더 청소법을 검색했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층간소음을 우려해 매우 작은 소리로 음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라. 맞는지 틀리는지. 여기저기 쉰 소리가 났지만 어느 순간 깨끗한 음이 흘러나왔어요. 등을 타고 올라가 어깨를 거쳐 목덜미에서 부드럽게 안착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정즈음 손자 민준에게서 화상통화가 왔어요. 할아버지 뭐 하세요? 리코더를 가볍게 불었습니다. 음은 가늘었지만
민준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우와, 멋지다. 우리 음악 선생님이 그랬어요. 악기는 늙지 않는다고요. 그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늙지 않는 것.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튿날 순이가 무관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걸 왜 샀어요? 집에 잡음만 늘리네요. 저는 반박하지 않았어요. 조용함을 잠깐 걷어내고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집안 공기는 여전히 서늘했지만 리코더 안 공기는 온화했어요. 저녁 때 손끝이 입술을 스치며 멜로디를 찾을 때 저는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이 하찮음이 언젠가 저를 어딘가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 스스로 선택한 곳으로 말이에요. 구인구직 어플의 파란 광고를 여러 번 훑다 멈췄습니다. 새벽 제과점 포장 도우미.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근무 중 식사 제공. 지급은 높지 않았지만 일정과 자존심이 균형을 잃었어요. 문자로 지원했고 다음 날 가게에서 간단히 나오라고 했습니다. 첫날 반죽이 숨쉬는 소리를 들었어요. 발효실 문을 열면 따스하고 습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줄지어 선 바게트들이 갓 태어난 물고기처럼 윤기를 띄었어요. 사장 이준호는 35, 민첩한 시선과 차분한 손동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장갑은 이렇게 착용하세요. 식빵 포장지는 공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해요. 테이프는 길게 붙이지 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새벽의 차가움을 녹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다소한 실수들이 이어졌습니다. 바게트 끝부분을 눌러 형태를 망치고 크루아상층을 무너뜨렸어요. 이 사장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김 선생님. 속도보다는 리듬이 중요해요. 빵이 호흡하는 박자를 느끼는 게 우선이에요. 저는 그 말을 음미했어요. 호흡을 느낀다. 빵의 호흡, 사람의 호흡, 제 호흡, 포장대에서 한 줄씩 차근차근. 손등에 힘을 빼고 엄지와 검지로 끝부분을 잡아 돌리듯 마무리했습니다. 해가 뜨면 가게 앞 보도는 학원 차량과 출근길로 혼잡했어요. 커피를 주문하는 사람들의 손톱에는 네일아트가 반짝였고 운동복은 땀으로 촉촉했습니다. 저는 계산대 뒤에서 간혹 고객과 시선을 마주쳤어요. 몇몇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음성은 낮았지만 낮은 음성에는 오랫동안 쌓인 예의가 있었어요. 근무를 끝내고 집에 돌아오면 순이는 이미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주방 개수대 위에 쪽지. 화장지 떨어졌어요. 사세요. 저는 마트에 가서 돌아와 냉장고를 정리했어요. 양파는 채소칸 하단에, 달걀은 문 쪽에. 저녁에는 리코더를 연주했습니다. 빵 반죽의 온도와 리코더의 온도가 비슷했어요. 손으로 익히는 것, 입으로 익히는 것. 둘 다 몸이 먼저 기억했습니다. 넷째 주가 되자 제 손놀림에서 어색함이 사라졌어요. 이 사장이 웃었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 포장 책임자 해보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간에 쫓기지 않고 리듬을 느꼈습니다. 숨을 내쉬고 잡고 놓았어요. 집에서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달라지고 있었어요. 어깨 긴장이 줄었고 잠들 때 가슴 속 쓰라림이 덜했습니다. 동사무소 교육 안내문이 우편함에 꽂혀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기초, 가정요리, 리코더 취미교실. 저는 웃었어요. 리코더 수업은 목요일 오후 3시. 강사는 동네 문화활동가 김영숙 70세였습니다. 첫 수업날,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김영숙이 말했습니다. 악기는 실패로 배우고 호흡으로 연주합니다. 박자에 매이느라 숨을 놓치지 마세요. 처음에는 손끝이 떨렸어요. 텅잉, 손가락 이동,
입술 조절. 점심을 거른 탓에 배에서 공허한 소리가 났습니다. 영숙이 제 손을 가볍게 감싸며 긴장을 풀라고 했어요. 그 작은 접촉에 가슴이 편안해졌습니다. 수업 후 서로 이름을 교환했어요. 저는 철수입니다. 모두들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군요. 다음에 함께 연습해요. 제과점에서는 점점 맞는 업무가 늘었어요. 이 사장이 새로 만든 과자를 보여주며 의견을 구했습니다. 이번엔 자색 고구마 크림을 넣었어요. 달콤하지 않게 조절했는데 어때요? 저는 한 입 맛보고 말했어요. 김 선생님, 혹시 오랫동안 반죽을 다뤄보셨나요?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부드럽군요. 물 온도를 조절하셨나요? 이 사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사람을 오래 봤지요. 자동차를 오래 관리했고요. 고장 난 차의 소리에 익숙합니다. 주말에 손자 민준이 왔어요. 리코더를 보여주자 민준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해시태그를 달아 업로드해줬어요. 참 리코더 할아버지 조회수는 많지 않았지만 마음을 짓누르던 무게가 가벼워졌습니다. 민준이 말했어요. 할아버지, 좋아요. 누른 사람들이. 할아버지 소리 들은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들었다는 사실이 살아있음을 증명했어요. 그날 밤 순이가 큰 여행 가방을 끌고 왔습니다. 열흘 정도 다녀올게요. 당신도 혼자 지내보세요. 밥도 반찬도. 아무것도 준비 안 할 거예요. 그 어조는 숙제를 내주는 교사 같았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요. 잘 다녀오세요. 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싱크대 위에 깨끗하게 씻어둔 머그컵을 꺼냈습니다. 차를 우리고 리코더를 연주했어요. 숨이 길어졌습니다. 호흡, 조절법을 터득한 사람처럼요. 현관 앞에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정법원. 저는 손끝으로 종이의 질감을 느꼈어요. 개봉했습니다. 활자들이 차갑게 인쇄되어 있었어요. 재산분할, 연금분할, 위자료 청구. 배우자의 과실을 입증한다는 문구들.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지만 앉는 감각이 없었습니다. 턱이 떨렸어요. 변호사 박미정이 저를 차근차근 앉혔습니다. 상대방이 공격적으로 나오네요. 하지만 장기간의 언어폭력, 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를 가릴 증거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문자, 녹음, 가족 모임에서의 발언을 들은 증인. 저는 고개를 떨궜어요. 증거가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조용히 견디는 방법만 익혔어요. 그날 밤 제과점에서 실수가 잦았습니다. 포장 테이프가 손에 달라붙고 라벨을 잘못된 곳에 붙였어요. 이 사장은 아무 말 없이 작업대 끝에 물컵을 올려놨습니다. 따뜻한 물이에요. 김 선생님, 내일 아침 조금 늦게 오셔도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몸은 괜찮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을 뿐이었어요. 동사무소에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렸습니다. 처리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무질서하게 튀었어요. 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전세, 보증금은? 연금은? 길을 걷다가 가로수 물방울이 눈시울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벤치에 앉았어요. 빗물이 리코더 구멍에 스며들면 소리가 죽습니다. 케이스를 열었다 닫았어요. 3,000원짜리. 하찮은 것. 그 말이 이번에는 저를 향했어요. 집에 돌아와 전등을 켜니 시계 초침이 크게 들렸습니다. 이런 밤에는 음악이 무서웠어요. 숨 막히는 소리가 날까봐. 저는 리코더를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지 않았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번호 표시 없음. 저는 받지 않았어요.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서 서류 가방 소리가 작은 금속음을 냈어요. 택배 직원이었습니다. 또 다른 서류. 저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한 장씩. 활자들이 도장처럼 찍혔습니다. 머릿속에서 누군가 속삭였어요. 당신은 패배할 것이다. 이제 포기하라. 그 목소리로 이 장은 끝났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그날 식탁에서 일어난 일 제가 녹음은 없지만 문자 기록이 있어요. 어머니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요. 반복되는 표현들 연금 도둑, 집에만 있다. 쓸모없다. 아들이 화면을 보여줬어요. 박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복적 모독 표현은 유리합니다. 또한 장기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상황을 주장할 수 있어요. 며느리도 증언하겠다고 했어요. 손자, 민준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음악하세요. 사람들 앞에서요. 그 말은 어린 손가락이 건넨 성냥불 같았어요. 동사무소 리코더 교실에서 작은 연주회를 준비했습니다. 소박한 무대, 관객 20명. 김영숙이 프로그램을 다시 써넣었어요. 김철수, 바람의 노래. 연주 전 저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손은 안정적이었어요. 첫 음이 똑바로 흘러나갔습니다. 객석에서 조그만 감탄이 들렸어요. 저는 두 번째 음을 더 낮게 오래 이어갔습니다. 끝나자 박수가 터졌어요. 박수 소리 사이로 민준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최고예요. 연주 영상이 동네 커뮤니티에 올라갔어요. 댓글은 짧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도 배우고 싶어요.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사장이 가게 게시판에 영상을 붙였어요. 새벽에 오는 단골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분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 아닌가요? 멋지네요. 저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 오래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변호사가 증거 목록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이 정도면 조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 분할, 모욕적 표현 중지, 불당한 청구 취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과점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리코더를 연주했어요. 바람이 불어도 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몸이 익힌 호흡이 마음을 지탱했어요. 조정 당일, 비가 내렸습니다. 법원 복도는 우산에서 떨어진 물방울로 반짝였어요. 순이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굳었지만 눈가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박미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만 말씀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정실. 조정위원이 차분히 양쪽 말을 들었습니다. 순이가 말했어요. 저는 40년을 가정을 지켰어요. 이 사람은 요즘 집에만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위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박미정이 서류를 넘겼어요. 반복적 모독 메시지, 가족 자리 모욕적 발언 진술서, 경제생활 독립 가능성, 그리고 남편의 건강과 연령.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할 일을 찾고 사람과 호흡을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다만 존경을 받지 못했어요. 그게 가장 아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순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조정위원이 물었어요.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마지막 말씀이 있나요? 저는 말했습니다. 순이 씨, 그래도 좋았던 시간들이 많았어요. 다만 서로의 시간을 깎아내리는 말들 속에 너무 오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시간으로 돌아가겠어요. 순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정위원이 정리했어요. 합리적 범위의 제3분할과 연금분할, 위자료 청구 취하, 상호 명예훼손 금지. 서류에 인장이 찍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비가 더 세어졌어요. 현관 아래 처마에서 물줄기가 쏟아졌습니다. 민준이 우산을 들고 뛰어왔어요. 할아버지, 비 맞으면 안 돼요.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다. 오늘 비는 맞아도 된다. 저는 리코더를 꺼냈어요. 빗소리 위로 낮고 맑은 음을 얹었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맺혔지만 울음은 아니었어요. 몸 안 오랜 먼지가 빗물처럼 씻겨 내려가는 감각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내쉬었습니다. 오늘 숨은 길고 음은 똑바로였어요. 원룸은 좁지만 일정했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식탁 위 하얀 그릇을 하나만 꺼냈어요. 밥솥에 쌀을 씻어 물을 맞췄습니다. 지난달에는 질었고 이번 달에는 적당했어요. 냉장고에는 먼저 써야 할 채소를 표시한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메뉴, 콩나물국, 달걀찜. 저는 손목을 굽혔다 펴며 달걀을 저었어요. 가장자리가 고르게 익을 때 오븐에서 식빵 굽는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발효의 완성이었어요. 제 하루가 발효를 거쳐 제 빵이 되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혼자 사는 기술 모임이 생겼어요. 빨래를 색깔별로 분류하는 법, 전기요금 절약하는 방법, 응급 상황 연락망 구축하기. 젊은 사회복지사와 어르신들이 둥그렇게 앉아 서로 노트를 비교했습니다. 저는 리코더를 가르쳐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호흡을 먼저 배우세요. 호흡을 살펴보면 삶이 덜 두렵습니다. 제과점에서는 여전히 새벽을 담당했어요. 이 사장이 종종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 내일 신제품 테스트 함께 보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님들은 여전히 바쁘게 지나갔지만 어떤 시선은 저를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영상 속 댓글도 조금씩 늘었어요. 멋져요. 할아버지. 저는 그 말에 기대지는 않았지만 그 말이 가벼운 바람이 되어 등을 밀어주는 걸 알았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학교 음악회에서 선생님과 함께 연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병원 예약을 미루고 강당으로 갔습니다. 무대 뒤에서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떨려요. 제가 말했습니다. 떨리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야. 무대에 나가 둘이 같은 곡을 연주했어요. 객석에서 핸드폰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민준이 허리를 꽉 안았어요. 밤, 혼자 앉아 차를 마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돈은 절반이 되었지만 호흡은 2배가 되었다고. 존경을 요구하는데 늦은 나이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동사무소 게시판에 작은 글을 붙였습니다. 남은 자리 3명. 리코더 함께 배워요. 비용 없음. 함께 호흡을 나눕시다. 사람들이 한 번씩 쳐다봤어요. 어떤 이는 전화번호를 찍었습니다. 저는 컵을 씻고 창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예전과 같은 자세였어요. 하지만 다른 하늘이었습니다. 내일도 새벽은 올 것이었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저로 시작하고 저로 끝낼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저의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들 나눠주세요.